네, 바로 이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 토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 좋은데요. 우리 어떤 종목 한번 챙겨볼까요? 일단은 좀 큰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코스닥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모멘텀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볼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이죠. 삼형제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판매 유통을 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케미칼 의약품 생산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 제약인데 일단 그 세 삼형제 중에 하나의 좀 축을 좀 맡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셀트리온과 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이제 바이오 세밀로 쪽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좀 독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매출이 좀 많이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그다음에 허주마 등이 지금 매출의 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제약사죠. 화이자를 포함해서 110여 개국에 지금 30개 이상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좀 판매라든지 유통 파트너 쪽에서 상당히 좀 네트워크를 좀 강력하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좀 종합 글로벌적인 좀 제약사로 좀 발돋움하는데 좀 하나의 좀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은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워낙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들이 탄탄하게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기술 수출이나 협업이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땐 어떤가요? 일단 경쟁사 중에 좀 가장 강력한 회사가 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MO 회사들이 좀 상당히 실적이 좀 좋은데 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지만 지금 하반기에도 좀 수요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발표를 했죠. 지금 4공장을 지금 신설하겠다는 발표가 있는데 결국 이 어떤 공장이 지금 이제 2023년에 지금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지금 거의 CMO의 30% 정도의 어떤 해당하는 글로벌 점유율을 좀 해당하는 어떤 그런 좀 압도적인 마켓 시어를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가 이제 SK 바이오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IPO에서 상당히 좀 흥행을 했던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엑스코프리라는 지금 뇌전증 신약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좀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뇌전증 신약의 다른 신약들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팔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또 이제 뇌전증 신약 말고 수면장애 신약이죠. 좀 수노시 같은 경우 좀 판매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런 두 가지 지금 신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이 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뇌전증 치료제 관련돼서 계속 임상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유한양행이 있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기술 수출이 좀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위장 관련돼서 좀 질환 치료제 같은 후보 물질을 좀 기술 수출을 했고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돼서 이제 독일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레이저 티님으로 좀 기술 수출을 했고 기술 수출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한 건씩 지금 크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부터 시작해서 기술 투자까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경쟁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좀 파이프라인이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런 위치를 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예,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 때 없었죠. 지금 뭐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 좀 미국 판매량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에 잡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MCMSG 같은 경우도 좀 매출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뭐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800% 이상 지금 증가를 하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와는 좀 상관없이 지금 약들이 좀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출시하고 지금 거의 8개월 만에 점유율이 17% 이상 넘어갑니다. 거의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5분의 1 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유럽 쪽으로도 판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지금 셀트리온에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좀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오리지널 의약품을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에서도 바이오 시밀러의 좀 개발을 좀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임상이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바스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같은 이제 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별개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서 좀 한 가지 좀 공헌을 한 게 있죠. 바로 이제 어떤 이런 기존 생산품의 어떤 이런 거와 좀 별개로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치료제 이제 위탁 생산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에 관련돼서 뭐 이제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계속 어떻게 보면 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까지 어떻게 보면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뭐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어떤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반기에도 이 다양한 개발과 임상 이슈로 인해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룹 내에서의 이슈를 봤을 때는 합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 뭐 이제 8월 14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은 뭐 합병 관련된 얘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정진 회장의 은퇴 전에 꼭 어떻게 보면 완료해야 할 어떤 임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에 관련된 얘기는 뭐 올 1월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서정진 회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합병이 되다 보면 좀 지배력이 좀 강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영권 승계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합병이 좀 완료가 된다면 지금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동사죠.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최대 지분으로 한 34% 이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합병 시에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이 동사에게 좀 호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장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에 주가 고점을 찍고 난 후에 살짝 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재차 상승은 어느 정도 언제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좀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9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을 거의 지금 이제 박스권을 두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스권 상단을 쳤을 때 매도를 하고 지금 어떻게 하단을 했을 때 좀 그 매수하는 어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는 좀 무관하게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치료제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결국 주가는 언제 올리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좀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음봉에서 좀 지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편안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눌렸을 시에 매수하고 좀 올랐을 시에 이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이 매물대 어떤 이 상단 지금 11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좀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 한 14만 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박스권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목표가 14만 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슈팅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만큼 목표가 14만 원 기억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